헌재 심판하고 바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바로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이거 지금 사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보면은 결정문 보면은 '이거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어? 이게 맞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도 시작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집중 소추되지 않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형사 재판 시작도 안 됐고 이 형사상 조사도 안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심판정에 그런저런 사유들이 쫙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대폭으로 무죄가 났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 무죄 날 거를 갖다가 탄핵 사유로 싹 올려가지고 탄핵 심판하는 거 이게 말이 돼? 이거 박근혜 때 이렇게 됐었어. 이거 윤석열 탄핵 심판도 이렇게 되는 거 조심해야 돼. 라는 이 의견이 인권위원이 이런 의견을 결정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제 한석훈 인권위원입니다. 한석훈 인권위원이 이거는 게시판에 쓴 것도 아니고 인권위 결정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권위가 왜 얼마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 그런 의견 냈었잖아요. 막 그거 갖다가 이제 뭐 그 좌파들 뭐 진보 단체에서 뭐 인권위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야 무슨 인권위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견을 내 이게 말이 돼? 너네가 뭐라고 지금 이런 거를 헌재에 권고를 내 이러고 뭐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때 그 결정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 헌재 지금 재판 진행이 박근혜 탄핵 심판 전례를 따르는 거라면은 그 사건의 졸속 재판이 이후에 형사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난 거를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야 너네 지금 박근혜 때도 이렇게 했어. 박근혜 때도 이렇게 했어라는 얘기를 실제로 헌재가 많이 합니다. 특히 누가? 문영배 소장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렇게 검찰 조서 같은 거 다 증거로 채택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막 헌재 브리핑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박근혜 때 그렇게 해서 탄핵 사유로 삼았던 것들이 나중에 형사 재판에서는 대폭 다 무죄가 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설립자금 출연의 제3자 뇌물수수 강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그 KD 코퍼레이션 납부말선 강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광고 제작 발주 요구 직권남용 강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한테 강요를 했다는 거죠. 야, 현대 너네 저기 지금 KD 코퍼레이션이라고 무슨 업체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납품 좀 받아. 그리고 무슨 뭐 어떤 광고 제작 업체가 있는데 이거 그 차은택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였는데 이런 업체에다가 그 광고 물건 좀 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굉장히 찌질하게 사기업들을 압박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보면은 뭐 또 현대만 있는 게 아니라 KT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홍보 담당 임직원 그러니까 KT에 대해서 플레이그라운드 홍보 담당 임직원 이거 누구 채용해. 그리고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 이게 뭐냐면은 공기업입니다. 이런 그 저기 경마 경륜 같은 거 하는 공기업인데 장애인 펜싱팀 창단 좀 해. 그리고 운영도 그리고 누구 업체에 맡겨. 굉장히 찌질하게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뭐 체육시설 건립 굉장히 뭘까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업체들한테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최서원 씨와 연관된 업체들한테 특혜를 주도록 강요를 했다. 그런 내용이 대폭으로 탄핵 심판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탄핵 심판에 지금 형사 재판에서 강요죄 부분은 다 무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됐었냐면 형사재판 간략하게 한번 짚고 가실게요. 2020년 7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이 나왔고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이게 파기환송 전에 비하면은 징역형으로는 무려 10년이 깎인 거예요. 벌금형은 이게 뇌물 액수가 좀 늘어나면서 약간 늘어나는데 징역형으로는 10년이 깎인 겁니다. 10년이 깎이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이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거예요. 강요죄가 뭐냐면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보기에 이 항소심이 그러니까 파기되기 전 항소심이 협박을 너무 넓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넓게 인정을 했냐? 아니 이게 대통령 아무리 대통령이고 대통령 직위 자체로 상대방한테 영향을 줄 수 있었어도 이걸 바로 강요죄로 와서는 안 된다. 강요죄라는 것도 나름대로 굉장히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강요죄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강도죄가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 정도로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데 대통령이 직위에 있으면서 이거저거 요구했다는 이유로 바로 강요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혐의가 18개였는데 9개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석헌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나중에 탄핵 심판에서 이렇게 다 인용이 됐던 사유들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는 대폭 무죄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죄가 날 것이 밝혀졌더라도 과연 박근혜가 탄핵이 됐을까? 이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윤석열도 지금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거의 마치 전제하다시피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 박근혜 때처럼 나중에 대폭으로 무죄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별개 의견으로. 다수 의견에 별개 의견으로 이런 의견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는 뭐 다수 의견으로는 그렇게 이제 대통령이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어권 보장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뭐 여기서도 반대 의견 낸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효직, 남규선, 소람이, 원민경 이런 사람들은 아니 인권위가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내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실제로 헌재가 우리 박근혜 때도 이랬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박근혜 때는 제대로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그냥 뭐 법조인에 단수하는 생각이 아니라 현직 인권위원이 결정문에서도 지적을 했고 실제로도 대법원이 탄핵소추 사유로 이렇게 들어진 수많은 혐의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할 때 형사재판보다 먼저 하는데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유죄를 전제하고 어떤 결론을 전제하고 이렇게 달리면 안 된다. 박근혜 때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박근혜 탄핵 심판 얘기까지 지금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점심시간 지나서까지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는 6,000명 넘게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 아마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금 쉬어가실게요. 제가 보면은 댓글도 좀 읽어드릴게요. 직총님 말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저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론 지형 자체가 너무 다르죠.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 나왔잖아요. 맨날 한결같이 뭐 헌재 그 심판정 앞에서 안국동에서 막 쫙 메워가지고 촛불 집회하고 그랬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온 세상 잠드누님 그 묵시적 척탁 거지 같은 판결. 저도 여기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무죄가 난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제 어쨌든 20년이 나왔잖아요. 20년이 나온 상당 부분이 묵시적 청탁 때문인데 아니 청탁이면 청탁이지 묵시적 청탁이 어딨어요. 지금 청탁이 있어도 뭐 이거를 갖다가 유죄를 인정 한 해 만에 지금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들려드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니 증거가 있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봐주는 판결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돈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도 최서원 씨하고 경제 공동체를 인정을 해가지고 최서원이 받은 건 박근혜가 받은 것이다. 법원이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나중에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도 한번 제가 원하시면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형사 판결 그리고
탄핵 심판도 다시 한번 특집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사법 역사상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대통령을 날려버리는 판결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탄핵 심판의 논리도 굉장히 엉성하고 형사 재판도 정말 건너뛴 논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예요. 두 사람이 뭐 가족을 잃었습니까? 법적으로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곽상도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공동체나 뭐 그 경제적 독립 관계라고 경제적 독립이라고 해서 뇌물죄도 인정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남인 두 사람을 갖다가 조언 몇 번 해 주고 그랬다는 이유로 경제 공동체로 인정을 했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